네, 질염은 여성분들한테 감기처럼 흔하게 찾아오는 질병입니다. 여성 청결제와 질 세정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를 혼동해서 쓰시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질염을 일으키는 병원균들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세균성, 곰팡이균, 원충성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세균성 같은 경우에는 질 내 산성도가 무너지면서 현미균이 늘어나고 그리고 좋은 균들은 줄어드는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너무 잦은 질 세정제의 사용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곰팡이균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칸디다성 질염이 있습니다. 항생제를 장기 복용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도 발생하기 쉽습니다. 꽉 끼는 옷을 입거나 습한 환경들 때문에 곰팡이균 들이 잘 번식하는 경우에 생깁니다. 그리고 원충성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트리코모나스 질염이 있는데요. 성관계를 통해서도 가장 많이 유발되는 질염이기도 하고 수영장 또는 화장실 변기 같은 데서도 감염이 됩니다. 질염의 증상은 질염의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세균성 질염의 경우에는 비린내가 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분비물은 흰색이나 회백색의 분비물을 동반을 하고요. 다른 증상들에 비해서 가려움이 덜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균성, 그러니까 곰팡이균에 의한 질염의 경우에는 가장 핵심적인 증상은 가렵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돌발적인 가려움을 호소하는 분도 있고 외음부 쪽이 붉어진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치즈 덩어리처럼 뭉쳐지는 형태의 분비물이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원충성의 경우에는 가려움증도 동반되지만 악취를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비물의 형태는 거품기가 있거나 녹황빛을 띠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질병에 따른 증상은 어떤 질병이 나타났을 때 그 원인균에 대한 증상을 말씀드린 것이지 하나의 증상을 가지고 어떤 질병임을 특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이적인 증상이 나타난다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약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균성이나 칸디다성 질염 같은 경우에는 치료할 수 있는 약들이 있는데요. 원충성이다, 그런 기생충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는 질염이라고 하면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보시면 질정제들이 많은데요. 이제 세균성 질염을 치료하는 세나서트라는 약이고요. 그리고 칸디다성균을 잡아주는 카네마졸. 앞쪽에 보시면 크림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이제 균을 잡아주는 크림들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림으로는 카네스텐 크림이 있습니다. 20g짜리도 있고 10g짜리도 있는데 사실상 두 가지가 같거든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은 바깥쪽에 칸디다성 외음염이라고 써 있어서 여성분들이 좀 더 이게 맞는 증상이구나라고 안심하고 쓰실 수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마케팅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지노베타딘 질 좌제도 있습니다. 여기 써있기로는 박테리아, 칸디다, 트리코모나스라고 되어 있는데 비특이성이나 원인을 잘 모르거나 또는 다른 균들이랑 혼합 감염되거나 이런 데 씁니다. 복용하는 스테로이드제의 경우에는 처방을 받으신 후에 그 처방에 따라 약을 받으셔야 합니다. 항생제나 스테로이드가 꼭 몸에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고 필요할 때 사용하셔야 되는 만큼 너무 거부감을 갖지는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바르는 연고 같은 경우에는 스테로이드제를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곰팡이균이나 칸디다균을 잡아주는 성분이 같이 들어간 복합제 형태의 연고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이런 연고를 임의로 너무 자주 바르게 되면 질내 세균총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서 오히려 질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약국에서는 이런 스테로이드가 들어가지 않은 오로지 진균만을 잡아주는 카네스텐 같은 연고를 권하고 있습니다. 원충성으로 의심되는 질염의 경우에는 병원에 꼭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계란 썩는 냄새가 나거나 또는 녹황색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에는 병원에 꼭 방문하시고요. 중요하고 민감한 부위인 만큼 병원에 가셔서 자주 검진받고 몸에 이상이 없는지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질 세정제는 질 내부를 세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질 내부를 세정하는 만큼 일반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제품은 이런 솔박타액과 지노베타딘 세정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 세정제를 사용하실 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희석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지노베타딘 세정액 같은 경우에 1리터 정도의 이제 대야를 놓고 거기다가 약을 풀어서 쓰시는 건데 직접 묻히시거나 닦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건 꼭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 청결제는 여성의 Y존이라고 부르는 외음부 쪽을 씻어주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인데요. 여성의 질 내부는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약한 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청결제 또한 약산성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약국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여성 청결제로는 유리아주 세정제나 한미 클레어진, 그리고 지노베타 케어 등이 있습니다.
여성 청결제의 경우에는 써주시면 좋습니다. 일반적인 비누나 바디워시 등이 약간 알칼리성을 띠기 때문에 질 내 산도를 깨뜨릴 확률이 있거든요. 약산성을 띠고 있는 여성 청결제를 써주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질 세정제의 경우에는 특별히 내가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쓰지 말라고 권장을 드립니다. 오히려 잦은 질 세정제의 사용 때문에 질염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산도를 오히려 깨뜨릴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있는 면역 기능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전문가들도 다들 권장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특히나 임산부의 경우에는 질 세정제는 금기입니다. 여성 청결제의 본래 사용 목적은 세정, 그리고 냄새와 각질 제거, pH 조절입니다. 민감하고 중요 부위인 만큼 우리가 갈 만한 성분은 빠져야 합니다. 가끔 향료가 들어간 제품도 있는데요. 이 향료는 화학 제품인 만큼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가끔 좋은 향기가 난다고 광고하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 여성 청결제의 본래 사용 목적이 좋은 향기가 나는 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굳이 권하고 싶지는 않고요. 본래 목적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건 일반 클렌저처럼 사용하시면 되는데 방향만 앞쪽에서 뒤쪽으로 세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역방향으로 하는 경우에는 항문 쪽에서 균 같은 게 옮아서 앞쪽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방향을 앞쪽에서 뒤쪽으로 씻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모두 하시는 말씀이 그냥 놔둬라.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방어기제, 면역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관리하려고 하거나 너무 세정을 자주 하게 되면은 오히려 면역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 또는 이틀에 한 번 정도 세정해 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습한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꽉 끼는 옷을 피해 주시고 면으로 된 속옷을 착용해서 땀 같은 게 차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온라인에 보면 여성 청결제가 면역력을 강화시킨다, 아니면 기억력을 증진시킨다는 등의 과대 광고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식약처에서 3개월간 적발된 여성 청결제의 허위 광고건이 500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수를 하면서 면역력이나 기억력을 이야기는 하진 않잖아요. 그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성 청결제의 본래 목적 이외에 혹할 만한 추가적인 기능을 기대하고 제품을 선택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본래 목적만을 생각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올바른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광고를 보면 꽃향기가 나게끔 아니면 창피하지 않게끔 이라는 등의 문구를 써놓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광고 문구들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 청결제는 누구를 위하는 것도 아닌 본인 스스로의 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비뇨기 이외에 다른 부위들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분비물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성 청결제의 경우에는 의무는 아니지만 써주면 도움이 되고 질 세정제의 경우에는 질환이 있거나 전문가가 권고한 상황이 아니라면 평소에는 굳이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도 우리 몸이 본래 가지고 있는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약국에 오시면 보통 여자들 비뇨기 안 좋을 때 먹는 약 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민감하고 되게 민망한 상황일 수 있다는 건 알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면 정확한 증상을 모르고 원치 않은 약을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증상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비뇨기 관련해서는 병원에 절대 안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분비물의 차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 자주 가는 습관을 들이시고 검진도 자주 받아서 건강을 미리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약이 있으면 서울신문 약자라 영상에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희가 확인하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